자, 이제는 미국 증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분석들 저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 흐름에 대한 분석부터 들어볼 텐데요. 이날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지만 시장이 오히려 안도 랠리를 보여주는 조금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졌는데 어떻게 해석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전날이었죠. 실제 그 전날 주시장이 급락해서 급 반등하면서 일단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큰 폭의 반등하면서 마무리됐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 날도 3대 지수 모두 2%에서 나스닥은 적게 1.6%까지 주가가 급반등세를 이어간 채 일단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으로 주간 단위를 마무리했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결국은 플러스로 일단 주간을 마쳤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11개 섹터가 일단 모두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특히 이제 필수 소비재라든가 소재 그리고 유틸리티 등이 반등을 주도했지만 특별하게 11개 중에서 어느 하나가 더 강했거나 상대적으로 약했거나 것을 찾기 쉽지 않을 정도로 대부분의 주식들이 그냥 다 올랐다라고 이해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은 주간당 1.1%가 올라갔고 다우지수는 0.1% 하락한 채 지난 한 주간을 마감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시장이 좀 회복을 하면서 소위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것들은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모두 일단 주춤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워낙 목요일날 급등했다가 지금 약간 내려가면서 마감됐던 것이 금이라든가 미국 달러인데요. 두 개 모두 고점 대비해서는 목요일날 고점 대비, 미국 시장 고점 대비는 상당히 좀 내려간 채 일단 금요일날도 좀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유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한편 지금은 전쟁이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10년물 금리도 지금 상승세에서 꺾인 상태에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지난 주간뿐만 아니라 지난 주말까지의 한 주간의 흐름의 모습입니다. 금요일에 그렇게 크게 급등을 했는데도 다우가 마이너스 0.1%라는 건 그 전에 좀 워낙 힘들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날 시장의 종목별 흐름들도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 종목을 움직였던 건 주로 실적 결과였던 것 같아요. 전 사명 스퀘어 그리고 현 사명 블록이 26%나 급등을 했었는데 실적 발표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위 성장주의 대명사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블락이죠. 그 기존의 이름 스퀘어인데요. 또 비트코인의 또 대명사로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결제 관련된 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한 결국 결제를 편하게 해준 것인데요. 한 보름 정도 됐죠. 그 당시에 주가 더 내려갔던 것은 많은 분들 이제 일부 미국 쪽에서 기대하시는 분이 결국 애플이 터치를 통해서 페이할 수 있는 거, 페이 투 터치라는 기능을 이제 소개하면서 결국 소위 스퀘어가 쓰고 있던 보조적인 결제 단말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걱정하면서 더 계속 내려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지난 주말에는 여하튼 주가가 26%나 급등했습니다. 기대 이상의 실적 발표했고요. 가이던스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소위 그 물건을 산 이후에 이제 후불이라고 우리가 얘기 쉽게 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애프터페이라는 걸 얘들이 좀 투자를 한 게 있는데 애프터페이 쪽에 관한 사업도 상당히 또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상당히 그 소위 장밋빛 전망과 분석을 지난 실적 발표할 때 많이 쏟아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오롯이 반영됐습니다. 다만 이제 투자 의견 자체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만 주가가 최근에 흘러내면서 목표 주가 최근에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올라갔지만 목표 주가는 11곳이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워낙 흘러내리면서 새로운 리뷰가 없다가 실적이 나오면서 리뷰를 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큰 의미는 없지만 여하튼 목표 주가 평균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여하튼 낙폭과대주의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가 분명히 블록인데 이런 것들이 아마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선호하고 갖고 계신 성장주와 비슷한 모습일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고요. 또 하나는 S입니다. S는 이제 사실 2021년, 2020년과 2021년은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 중에 하나로도 많이 분류됐던 것입니다. 소위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수공예 업을 하는 분들을 위주로
소위 쇼핑몰을 만들어 놓은 네. 겁니다. 쉽게 해서 뭐 귀걸이면 귀걸이, 지갑이면 손지갑 이런 것들 위주로 해갖고 엄청 커진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작년 하반기 이후에 몰아닥친 소위 공급망 이슈에 이제 이슈가 걸리면서 주가가 크게 흘러내리는 건데 이것도 역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UBS는 투자율 자체가 매도로 내렸었는데요. 중립으로 상향했고요. 다만 이 목표 주가는 225에서 180달러 좀 현실화 정도 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여하튼 주가가 지난 금요일 날 많이 회복했네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잠시 전에 보여드렸던 블락가이스는 똑같은 그래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파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페치는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거 선호하시는 분 계십니다. 쉽게 해서 명품이죠. 뭐 명품 레벨일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고급 의류, 고급 이런 것들을 위주로 온라인에서 이제 물건을 파는 것으로 파페치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역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무려 40% 가까이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지난 주말에 일반적인 소위 성장주 주가 많이 떨어졌던 것의 일반적인 그래프의 모습이라고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 모든 것이 좋지는 않았던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비욘드 미트 아시잖아요. 그걸 소위 대치6이라고 하는 거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물론 수많은 브랜드가 있지만 그중에 하여튼 대표 브랜드가 비욘드 미트인데요. 9.2%나 또 떨어졌습니다. 예상을 넘는 적자 규모가 나온 것이 주가의 악재로 반영된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의 퍼포먼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날 다우 쪽으로 좀 자금이 더 강하게 몰렸던 만큼 빅테크주들의 상대적인 탄력도는 좀 낮았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워낙 많이 떨어진 것들 위주로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주가 뭐 15%, 20% 떨어진 것이 꽤 있지만 그런 것들의 반등폭은 상대적으로 저조했습니다. 애플 한 1.3% 반등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고점 대비 15% 정도 떨어져 있을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9% 반등했습니다. 알파벳은 실제로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고 주식 분할을 발표한 날 주가가 최고치였고요. 그다음에 또 계속 흘러내렸는데요. 반등을 최근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튼 지난 금요일 날 하루는 1.3%가 올라갔고요. 엔비디아가 1.7%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1.1% 반등한 것이 특징주가 되겠고요. 아마 굳이 한 가지 더 소개를 드리면 AMD인데요. AMD가 주가 3.8% 올라갔습니다. 8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것이 주가의 반등에 기폭제가 됐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장에서 전해졌던 특징주들 저희가 모두 정리해봤고요. 이제는 주말 사이에 전해진 한 가지 실적 결과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원래 특이하게 토요일에 실적 결과를 전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헤드라인을 보니까 일단 결과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하이라이트가 있었습니까? 네, 그 몇 가지 우리가 벅스에서는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해서 뭐 빅5라고도 얘기하고요. 뭐 빅10으로 얘기하고 빅10까지 뭐 빅8 뭐 여러 가지 갖다 분류할 수 있지만은요. 크게 봐서 빅10이라고 하더라도요. 올해 들어서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S&P 500이 10% 더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조정 국면에 들어간 거 아실 텐데요. 네. 빅5, 빅8, 뭐 빅10인 것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떨어지지 않은 즉 플러스 난 주식이 벅스웨이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연말에 올 한 해에 주목할 만한 주린이가 할 만한 주식 11주식을 저희가 네. 이코노랑 저희가 월가 어지스 시간에서 공개해 드렸는데요. 그중에는 이제 벅스웨이를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고 아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이 보셨을 텐데요. 전 벅스웨이의 투자 포인트는 아주 간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은 물론 법적으로 보면 벅스웨이는 금융주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네. 섹터상 11개를 보면 어디 하나인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금융주에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건 이제 지주회사 역할하고 뭐 다른 사업도 뭐 다양을 다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상장된 회사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 절반, 거의 47%가 지금 IT가 들어가 있고요. IT의 또 거의 대부분은 애플입니다. 애플. 네. 그러니까 애플 한 주식이 거의 한 4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들 이제 포인트가 하나 되겠고요. 또 한 25% 정도가 금융주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주가 이제 비중으로 보면 제일 많은 거가 애플이 제일 많고요. 금액 기준으로 보면 두 번째 많은 것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대 주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10% 이상 갖고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 인지하지 못하실 분이 계시고 왜냐하면 애플 제일 많은 건 아실 텐데요. 세 번째로 많은 거가 지금 드디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지분은 지금 20%까지 늘어났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것이 아메리칸 익스프를 최근 3, 4년 동안 더 산 적이 없는데 지분은 계속 올라가면서 20%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가 늘어가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이번에 그 이익의 평가를 조금 더 늘어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익 자체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너무 흥분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하튼 20%가 되면서 하여튼 금융주의 비중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금융주로 분류되어 있고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IT로 분류되어 있는데 여하튼 금융주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 하나로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어떤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고요. 더 하나가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자사주입니다. 자사주 매입이거든요. 앞서 이제 비자에 대한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비중이 20% 늘어나는 것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계속 자사주를 사면서 주식수를 줄여놨기 때문에 그냥 비중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예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애플도 연 3에서 4%씩 계속 주식수가 줄고 있는데 또 하나 줄고 있는 게 버크셔의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요. 4%의 주식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식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주주 한 명당의 가치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나름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4분기까지요. 작년에 4분기에도 69억 달러의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서 최근 2년 동안요. 517억 달러의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니까 517억 달러만큼의 주식 수도 중요하지만 작년 내내의 주가 흐름이 한 270, 60, 70 그 정도가 작년 4분기에 많이 갔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주목하는 것이 그럼 지금은 사고 있느냐는 것이 핵심적인 것인데요. 지금 이제 날짜를 정확하게 이번에 적시하진 않았지만 올해 들어서도 지금 벌써 얼마를 샀냐면 올해 들어서도 벌써 12억 달러 또 샀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사네요.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300주당 300달러 언저리 계속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가격에도 샀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벅스에스에는 최근 2년 동안 주식을 새로 산 것이 거의 없습니다. 사봤자 조금 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거든요. 조금씩 샀기 때문에 제일 많이 산 거는 자기 주식을 샀고 자기 주식 산 것은 싸기 때문에 산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1분기에도 계속 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벅스에스를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워렌 버핏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분이 이제 특히 지난주에 드디어 이제 매년 한 번씩 하는 소위 주주 서한을 발표했거든요. 그걸 한번 뭐 양은 많지만 번역기나 이런 거 해서 아마 그런 거 있으면 주요를 한글화하는 작업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뉴스에 나올 텐데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주총회를 2년 동안은 이번에 그 화상으로 했습니다. 그 네. 팬데믹 때문에요. 올해는 4월 30일 날 오프라인이죠. 그 오마하에서 이번에 그 열기를 했고 물론 백신을 맞은 사람만 해당되는데 올해는 여하튼 이 3년 만이죠. 정확히 3년 만에 다시 주주총회를 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오마 현지에서 다시 주주총회가 열린다는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월가의 이제 시장 진단을 저희가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 펀드 스트레스 톰리가 좀 반가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시장의 바닥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사람들이 침공 소식이 들려오자 주식을 사고 있다. 그럼 본격적인 반등 시그널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이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그 탐리 자체는 올 한 해의 상반기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작년 연말 대비 마이너스 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 상당히 불리시하게 보고 있는 것이 이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벌써 한 2주 전에 주가 이제 급락했을 때요. 자기가 봤을 때 이건 바닥이라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했죠. 이분의 혼자의 뭐 기본적인 생각이고 뭐 동의 여부랑 상관없을 텐데요.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분은 5번의 최근에 있었던 뭐 최근도 아니죠. 1970년도 이후에 주요한 전쟁을 자기가 스타디한 겁니다.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크림반도 위기 이렇게까지 5번을 조사해 봤더니 5번 모두 침공 직전에 주가가 바닥이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뭐 결과론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그렇고 이제 그 소위 그 공포 지수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변동성 지표가 지난 목요일날 금요일 하락세로 반전 아래로 내려가면서 시장에 대한 강세 신호가 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큰 틀에서 보면 여전히 이번은 장기적으로 시장에 대한 강한 믿음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역시 다른 거 다 우리가 무시하더라도 결국 이익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 이게 핵심 키워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엇갈리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주식 투자를 계속 이어가자 혹은 내 포트폴리오를 그냥 그대로 계속 들고 가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늘 제가 비슷한 표현을 하지만 좀 예지력이 있어 갖고요. 주식을 팔고 사고 하면서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잘하면 지수랑 상관없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은 넘쳐나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현실화 될 수 있냐는 것은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되겠는데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5년 동안 이제 계산을 해보면 꾸준히 보유했다 그러면 연평균 10.66%. 여기 이제 보유했다는 것은 지수를 갖고 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가장 좋았던 10일만 없어도 상승률은 5%대로 줄어들고요. 연평균이요. 20일만 없었더라도 1.5%. 그러니까 연평균 1.5%면 솔직히 뭐하러 주식 투자를 하겠습니까? 30일만 없었더라도 마이너스 1.18%인데 모르죠. 이게 올 한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날 특히 목요일 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게 반등했잖아요. 네. 수요일 날이나 그 이전에 주식을 팔았던 분 그러면서 어떤 지수 차원으로 말씀드리지만 팔고 싸게 사보려고 기다렸던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올해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최소한 하루 내지 이틀은 이미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목요일 날 기준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특히 이건 전제 조건이 포트폴리오를 잘 분산 투자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지만 포트폴리오만 잘 유지한다 그러면 들고 나고 한다는 그런 면 통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약간의 제가 봤을 때 약간 꿈 같은 그런 기대감을 약간 내려놓으시고 웬만한 것들은 분산 투자해서 꾸준히 적립식으로 계속 투자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뭐 변함없이 하고 있고 오늘도 그런 수치를 다시 한번 확인드렸습니다. 네, 혹시 여기서 말하는 이 투자 중단이라는 게 연속적으로 열흘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언제든지 언제든지죠. 열흘? 언제든지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20일이면 너무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 매년 거래 일수가 1년이면 250일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일주일에 5번 25주면 보통 뭐 250일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걸 5개나 10개 빼면 웬만해서는 지수가 수익률이 보통 마이너스 15% 정도 날 겁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보유해가자라는 전략에 대한 힌트를 살짝 또 마지막에 주셨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3.1절 공휴일인 관계로 저희는 하루 쉬고 수요일 아침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부터 다시 힘차게 주식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이 체력 보충을 잘 해보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와 유튜브로는 7시 30분에 시작되는 저희 월가워즈 채널의 라이브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